자, 그래서 이번 시간부터는 지금까지 했던 전기장과 자기장에 대한 관계를 본 거랑 조금 다른 문제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지금까지는 전하들이 분포돼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를 구할 때 전하들이 정지해 있는 경우, 그 다음에 마그네틱 필드를 구할 때도 흐르는 커런트가 일정한 경우에 대해서만 봤었죠. 그럼 우리 이번 시간부터는 그럼 만약에 전하들이 움직이거나 전류들이 움직이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에는 우리 이들 사이에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어떤 규칙을 만족하는지 우리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우리 제일 처음에 파라데이가 실험한 거는 다음과 같은 실험이에요. 뭐냐면 다음과 같은 그 원형 코일에 갈바노미터, 아주 미세한 전류를 측정할 수 있는 전류계를 두고, 그 다음에 무슨 짓을 했냐면 여기다 자석을 이렇게 잡아당겨 봤어요. 잡아당기니까 이 안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와서 가만히 있으니까 또 안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래? 그러고서 다시 빼보니까 역시 전류가 흐르는데 전류가 이번에는 들어오는 것과는 반대 방향으로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파라데이가 처음에 이 사실을 보고서 깜짝 놀랐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그래서 오케이. 근데 우리 또 파라데이가 했던 실험 중에 하나는 우리가 지금은 잘 알고 있지만 자석은 결국은 마그네틱 다이폴이니까 이거랑 똑같이 여기다가도 이렇게 회로를 만들어 주면, 그 다음에 요거 회로에 스위치를 닫으면 전류가 흐르면 요것도 마그네틱 다이폴을 만들죠. 마그네틱 다이폴을 만들어서 여러분들이 저렇게 도선에 전류를 흐르면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낸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데, 그래서 역시 여기서도 뭐냐면 왼쪽에 있는 장치는 똑같이 하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그 저항이 있고 회로를 연결한 다음에 스위치를 돈 다음에 스위치를 닫는 순간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0이었다가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전류 I를 흐르는데 그 맥시멈으로 딱 흐르겠죠. 그래서 그 전류가 변하는 동안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물론 된 다음에 스위치를 닫은 다음에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 여기에는 왼쪽에 있는 회로에는 전류가 안 흐르고, 다시 스위치를 뗀 순간, 스위치를 뗐다는 건 뭐냐면 전류 I가 흐르다가 갑자기 전류가 0으로 확 바뀌는 경우, 그 경우에는 여기에 다시 또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는데 스위치를 닫을 때와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더라 이거예요. 또 뗀 다음에 바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역시 전류가 흐르지 않고, 다음과 같이 보면 무엇인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는 게 있는 동안 여기에 전류가 흐르더라 라는 사실을 파라데이가 실험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어요. 그러면 우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우리 규칙화 혹은 법칙화하려면 이 다음과 같은 거를 좀 더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도대체 여기서 변하는 게 뭐냐면 파라데이는 여기 있으면 이렇게 고리가 있으니까, 우리 그 사람 파라데이는 필드 라인을 그리기 좋아하니까 필드 라인을 그리면 변화하는 게 뭐냐, 요 도선을 지나는, 요 회로를 지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는 사실에 착안을 해서 파라데이가 만드는 법칙, 파라데이의 인덕션 로, 물론 마그네틱 플럭스는 우리 어떻게 정의하냐면 주어진 곳에다가, 물론 이렇게 B.DA를 써서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 있지만, 우리 가우스 법칙을 할 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플럭스를 우리 계산을 했었죠. 그때는 물론 닫힌 폐곡면에 대해서 했지만, 우리 이 경우는 뭐 이렇게 돼 있지만 여기 요 원이라고 하면 요 원에 대해서 이거를 잘게 나눈 다음에 각각의 면적의 크기를 DA, 방향은 그거의 수직인 방향은 근데 이게 닫힌 closed surface면 우리 항상 안과 밖을 구별할 수 있으니까, 그때 우리 수직인 벡터는 항상 가우스 폐곡면의 바깥쪽으로 나가는 방향으로 정한다고 했는데, 이때는 안과 밖을 정하기가
어렵죠. 어려워서 우리 마음대로 정해요. 마음대로 정하지만 여러분들이 한 번 정하면 그 방향을 기준으로 잡아서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우리 지나가는 magnetic flux, 요건 closed surface가 아닌 다음 같은 이무의 열린 surface에 대해서 다음 같은 magnetic flux를 정의를 하면 magnetic flux의 SI 유닛은 1 웨버예요. WB라고 쓰는데 물론 이거는 잘 여러분들이 짐작했듯이 이게 사람 이름일 테고 원래는 사람 이름인데 단위를 쓸 때는 항상 소문자로 쓰는데 이렇게 쓰기 귀찮으면 W 대문자 B라고 쓰고 웨버라고 읽어요. 웨버는 당연히 여기서 이거의 단위를 보면 마그네틱 필드는 SI 유닛에서 테슬라를 쓰고 에어리어는 제곱미터니까 1 웨버는 1 테슬라 제곱미터죠. 그래서 파라데이가 유도한 파라데이의 법칙은 다음과 같은 얘기예요. 어떤 회로에서 여기서 틀림없이 전류가 흐르려면 Electromotive Force, EMF가 있어야 되는데 그 유도되는 Induced EMF는 마그네틱 회로에 지나가는 마그네틱 플럭스의 시간에 대한 변화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호가 마이너스가 붙었죠. 시간에 대한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긴다는 거예요. 이거 도대체 무슨 말이냐? 그래서 우리 이 사인을 얘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했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는 렌츠의 법칙이라고 해서 배웠을 거예요. 뭐냐면 렌츠의 법칙은 뭐냐면 앞에 마이너스라는 건 앞에 마이너스가 부호가 붙었다는 건 다음과 같은 회로에 자석을 집어넣으면 N극 S극이 있으면 자석을 집어넣으면 이쪽에 마그네틱 필드 라인이 여기서 이렇게 나가니까 이게 들어오면 이 안에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증가하겠죠. 이쪽으로 나가는 플럭스가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는 증가하는 걸 방해하는 방향은 어떻게 생기냐면 여기 전류가 흘러요. 여기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마그네틱 다이폴이 될 테니까 전류가 다음과 같이 흐르면 이 자석이 다음과 같이 되면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쪽 방향으로 흘러서 요 자석에 의해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럭스랑 요거를 더하면 항상 요게 여기 유도된 전류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한 마그네틱 필드가 원래 들어오는 플럭스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생겨요. 들어오면 플럭스가 증가하니까 요 안에 들어오는 넷 플럭스가 감소하게 만들려면 이쪽으로 가는 플럭스를 만들면 되죠. 여기서 만드는 게 바로 전류가 이렇게 돈다는 거죠. 반대로 N극이 빠져나가면 플럭스가 줄어들죠. 플럭스가 줄어드니까 플럭스가 줄어들지 말게 하기 위해서 그때는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흘려서 다시 말하면 EMF가 반대 방향으로 생겨서 이쪽으로 마그네틱 플럭스가 생겨서 줄어드는 걸 잘 줄어들지 못하는 방향으로 만들어낸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 운동을 방해하는 자석의 운동을 방해하는 거나 혹은 자기 다발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항상 움직여요. 그래서 우리 보면 이쪽으로 가만히 있는데 여기다가 마그네틱 필드를 걸어주는데 마그네틱 필드가 이쪽으로 막 증가한다. 이쪽으로 막 증가하면 마그네틱 필드 이쪽으로 막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나? 그렇게 안 흐르는 것 같은데 마그네틱 필드가 증가하면 다음과 같이 증가하는 걸 반대하는 방향 이 두 개가 똑같은데 전류가 그림만 반대로 되어 있죠. 이렇게 흐르는 게 아니라 다음과 같이 되어 있고 전류가 이쪽 방향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감소하면 이쪽으로 하는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감소한다면 감소하지 못하게 유도 전류가 흐른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렌츠의 법칙을 뭐 이상한 뭐 청개구리 법칙이니 뭐 이런 얘기를 들었지만 그것보다 세상에는 항상 운동을 방해하려는 쪽으로 움직이는 게 안정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한 좋은 조건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런 거 많이 봤어요. 뭐냐면 우리 몸의 대부분 혹은 고체 이렇게 딱딱한 걸 안정된 물체를 이루는 거는 되게 안정됐다는 게 뭐냐면 우리 포텐셜 에너지 그래프를 그리면 소위 이퀄리브리움 포인트가 있어야 되죠.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가 있어야 되는데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 포인트 근처에서는 여러분들이 테일러 시리즈 익스펜션을 하면 포텐셜 에너지는 항상 하모닉 오실레이터처럼 하모닉 그 오실레이터의 포텐셜 에너지 2분의 1 kx 제곱처럼 행동을 해요. 그러면 멀어지면 다시 중심 스테이블 이퀄리브리움이 다시 중심으로 멀어지는 걸 방해하려는 방향으로 움직이죠. 여기서도 멀어지는 걸 이 들어오는 플럭스의 변화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움직이지 않으면 굉장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무슨 일이냐면 아까 조금 아까 있었던 파라데이의 법칙에서 요게 마이너스가 아니고 그냥 플러스면 어떻게 되냐 하면 처음에 자석을 정지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조금 들여보내요. 조금 들여보내면 여기 플럭스가 조금 늘죠. 늘면 늘게 하기 위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그럼 자석이 이렇게 생기면 여기 N극, 여기 S극이 생기죠. 그러면 N극이 있고 S극이 있으니까 잡아당기죠. 잡아당기니까 더 빨리 들어오죠. 더 빨리 들어오면 여기 흐르는 유도 전류가 더 세지고 여기 S극이 더 세지니까 더 빨리 들어오죠. 가만히 있었던 자석이 점점 에너지를 얻어서 크게 오죠. 에너지 보존 법칙에 어긋나요. 되게 혹은 언스테이블한 시스템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그런 일이 벌어지지 않으려면 항상 변화를 우리 질량이 매스가 힘에 대해서 자꾸 반응을 잘 안 하려고 하는 이너셔의 의미처럼 여기서도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하면 쉽게 부호를 이해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 예를 들어 봅시다. 이 평면에 요 점선 있는 곳 위에만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밑에는 없어요. 그 다음에 여기는 반지름이 R인 반 원이고 여긴 2분의 R이에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배터리를 이렇게 연결해서 전류를 흐르게 해요. 전류를 흐르게 하면 여러분들이 물론 요 안에서 생각하는 거는 전류가 흐르면 요 안에서 받는 이 와이어가 받는 힘은 뭐 이런 거 여러분들이 생각할 수 있지만 지금 문제는 그게 아니라 여기서 요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방향은 똑같고 항상 유니폼한 건 똑같은데 크기가 시간에 따라서 변한다고 생각해 봅시다. 크기가 시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2차 함수로 주어지면 이 안에 틀림없이 유도된 induced EMF가 있을 텐데 배터리 이외에서 주는 거 이외에 induced EMF가 있을 텐데 induced EMF는 어떻게 주어지냐면 어떻게 주어지나 이게 T에 대한 2차 함수니까 그 다음에 그려보면 저 꼭지 끝점이 2차 함수면 마지막 가운데 있는 점을 뭐라 그러죠? 오래되니까 그것도 까먹었네. 2차 함수의 대칭이 되는 가운데 점을 뭐라 그러죠? 꼭지점이라 그러나? 꼭지점이 마이너스 2분의 1 t 2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 음수인 곳에 있으니까 이건 뭐냐면 t가 0보다 큰 데서 항상 증가하는 함수죠. 그러니까 마그네틱 플럭스가 이렇게 계속 증가해요. 그러면 증가를 전류가 어떤 방향으로 EMF가 어떻게 생기냐면 이렇게 생각하는 증가를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자석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이런 거꾸로 있는 자석이 있어야 되니까 유도 전류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여기 있는 원래 배터리가 주었던 EMF랑은 반대 방향으로 생길 거라는 거죠. 얼만큼 생기냐면 우리 방향은 우리 마이너스 부호에 의한 방향은 우리 결정했으니까 우리 이제 크기만 보면 돼요. 크기는 이렇게 주어진다 그랬죠. 원래 파라데이 법칙 여기 마이너스가 있지만 우리 생각하는 거는 마이너스라는 거는 방향을 결정해 주는 거지 우리 이제 크기만 생각해 보겠다 이거예요. 크기는 당연히 이 안에 있는 플럭스란 건 DA가 항상 여기에 수직이고 어디서든지 B.DA가 평행이기 때문에 B 곱하기 DA, B를 앞으로 끄집어내면 바로 BA가 되는 거죠. A는 시간에 따라서 변하지 않으니까 앞으로 나오고 dB/dt, A가 바로 반원의 면적이니까 2분의 파이 R 제곱 미분하면 8t 플러스 2 시간에 따라서 물론 요거는 특정한 시간에 대해서 주어진 건데 언제 시간을 여기다 안 줬나 어쨌든 다음과 같이 주어졌을 때 induced EMF를 다음과 같은 식으로 구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번에는 마그네틱 필드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우리 요 점선으로 된 사각형 안에서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는 방향으로 있다고 칩시다. 그럼 여기에 이 마그네틱 필드의 수직인 방향으로 다음과 같은 도선으로 되어 있는 걸 놓고 이 도선의 전체 저항을 라지 R이라고 하면, 그 다음에 이걸 이렇게 잡아당겨요. 일정한 속도 V로 잡아당기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봅시다.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요 회로를 보면 이게 이렇게 쭉 나가면 마그네틱 필드는 가만히 있지만 회로가 마그네틱 필드 안에 들어간 이게 잠긴 부분이 줄어들기 때문에 플럭스가 줄어들죠. 자,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나가면 이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줄어들어요. 그럼 이쪽으로 들어가는 플럭스가 더 줄어들지 않도록, 그러니까 이게 자석이 이렇게 생겨야 되겠죠. 그러니까 유도 전류가 기전력의 방향이 다음과 같이 될 거라는 거죠. 물론 반대로 이거를 B를 왼쪽으로 잡아당기면 플럭스가 늘어나니까 늘어나지 않는 방향으로 다음과 같이 유도 전류가 흐르려면 EMF가 전류가 그 반대 방향으로 흘러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은 전류가 흐르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가 흐르는 도선이 마그네틱 필드 안에 있죠. 그럼 힘을 받죠. 어떻게 받냐면 IL 크로스 B로 받죠. 이거 전류가 이렇게 흐르면 IL 크로스 B,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고, 이건 당연히 IL 크로스 B면 이 힘은 틀림없이 서로가 상쇄가 될 테고, 이 힘은 IL 크로스 B 이쪽 방향으로 힘을 받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나가려 그러면 잘 나가지 못하게 해요. 그죠? 반대 방향으로 들여밀려고 하면 여기는 역시 평형을 이룰 테고, 이게 방향이 반대 방향이 되겠죠. 들여밀려고 하면 들어오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잡아당기려면 나가는 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집어넣으면 집어넣는 걸 방해하는 방향으로 이 도선이 힘을 받는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이게 하려면 외부에서 그 힘과 똑같이 크게 갖고 방향이 반대인 힘으로 잡아당기거나 밀거나 해야만 일정한 속도로 움직일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스템은 일정한 속도로 움직인다는 거는 외부에서 일을 해서 일정한 속도로 유지하는 걸 얘기해요. 자, 그러면 여기 생기는 흐르는 전류가 얼마냐? 그 다음에 단위 시간당 외부에서 해준 일이 얼마냐? 물론 여기 전류가 흐르면, 저항이 있는 회로에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열 에너지로 발생이 되겠죠.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얼마냐? 우리 이런 거 물어볼 거예요. 물어보면 처음에 파워는 단위 시간당 외부에서 한 일은 F 곱하기 V로 쓸 수 있죠. 또 이게 속도가 일정한 경우에는. 그 다음에 그걸 구하기 위해서는 우리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야 되는데, 흐르는 전류는 우리 어떻게 계산하냐면, induced EMF가 어떻게 주어지냐면 d5 dt. 그래서 우리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x라고 하고, 요 길이를 뭐라고 할까? L? 요 길이를 L이라고 하면 L이고, 여기서부터 이 길이를 x라고 하면 당연히 BLX죠. 근데 우리 방향은 우리 벌써 알죠. 그래서 우리 여기 원래 자꾸 여러분들이 쓸 때는 파라데이 법칙에서 -4를 써야 되지만, 계속 여러 번 다시 반복하지만, 크기만 보면, 우리 왜냐면 방향은 아니까, 크기만 보면 마그네틱 플럭스에 대한 시간의 변화율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플럭스를 집어넣으면 BL은 시간에 대해서 상수니까 상관이 없고, dx/dt 이게 줄어드는 거 V죠, 그게. 그래서 V로 바꾸면 되죠. 따라서 흐르는 전류는, 이게 흐르는 이 저항이 R이라고 했으니까 I는 R분의 2, R분의 BLV예요. 요게 받는 힘은, 요게 바로, 이 짓을 왜 했냐면 요거 계산하고 싶어서 그랬죠. 외부에서 이 힘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힘을 줘야 되니까 요 F1을 구하고 싶은 거죠. 그 힘이 뭐냐면 이 길이가 L이라고 했으니까 LB, I 대신에 R분의 BLV를 넣으면 BL이 두 개 있으니까 R분의 BL제곱, B제곱, L제곱, V가 되죠. 여기다 V를 곱하면 R분의 B제곱, L제곱, V제곱이에요. 요거까지만 보면
뭐냐면 여기 있는 V는 V의 제곱이 들어오죠. V의 제곱이 들어온다는 건 뭐냐면 이렇게 들어올 때나 잡아당길 때나 이렇게 들어올 때는 차이가 뭐냐면 V의 부호가 바뀌는 거죠. V가 마이너스 V가 되는 거죠. 그럼 제곱을 하면 마이너스가 서로 없어지죠. 따라서 이거는 이렇게 잡아당길 때 하는 외부에서 드는 파워랑 집어넣을 때 파워는 똑같아요. 항상 힘을 들여서 잡아당길 때나 우리 다음과 같이 해야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재밌는 사실은 요 양이 바로 뭐냐면 요거의 I 제곱, 요걸 제곱하면 R 제곱분의 B 제곱 L 제곱 B 제곱인데 그걸 R로 곱하 I 제곱 R이랑 똑같죠. 근데 I 제곱 R이 뭐냐 하면 이거 말이 뭐더라? 열 에너지로 단위 시간당 방출되는 열 에너지가 바로 I 제곱 R이랑 같다 이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에너지가 이 시스템에서는 보존이 되는데 외부에서 한 일이 바로 이 도선의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다음과 같은 시스템이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조그맣게 도선 가지고 했는데 우리 이번에는 도선 말고 구리판으로 해봅시다. 구리판으로 하면 구리판으로 해서 이렇게 손잡이를 만드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서 많이 본 도마처럼 생긴 구리판을 보면, 그리고서 또 아까 본 것처럼 일정한 지역에서만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여기서 그냥 이렇게 잡아당기면 아까 말한 대로 도선이 이게 가운데 뻥 뚫려서 도선이면 전류가 이렇게 흐르죠. 자, 그건 도선으로 정해져서 그렇지만 여긴 도선이 따로 없죠. 도선이 따로 없으면 어떻게 되나? 전류가 어떻게 흐르나? 어떻게든 흐르겠죠. 그죠? 그렇지만 아까 도선처럼 도선만 있을 때 이렇게 매끈하게 흐르는 게 아니라 이 안으로 막 퍼져서 흐를 텐데, 퍼져서 흐르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도는, 다 합하면 이쪽 방향으로 도는 성분이 있어야 될 거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 마그네틱 플럭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될 테니까. 그래서 보면 이거 잡아당기면 이쪽으로 돌다가, 그렇지만 이 회로가 일정하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복잡한 형태로 전류가 흘러요. 그런 전류를 우리가 에디 커런트라고 불러요. 이렇게 소용돌이처럼 전류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재밌는 아이디어는 다음과 같은 구리판을 여기 역시 로컬라이즈 된 곳에 유니폼한 마그네틱 필드가 있으면 여기다 못을 땅 박아 놓고서 마음대로 회전할 수 있게 하고, 마그네틱 필드가 없는 경우 이걸 탁 넣으면 어떻게 되죠? 단순 조화 운동을 하죠. 여기다 마그네틱 필드를 갖다 놓으면 이렇게 들어올 때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플럭스가 요 안에 들어오는 게 증가하니까 감소하는 방향으로 이 안에 에디 커런트가 흐를 테고, 나갈 때는 반대 방향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물론 똑같은 방향으로 흐르진 않겠지만, 똑같은 경로를 따라서 흐르지 않겠지만. 그런데 뭐냐면 이 안에 전류가 흐르면 구리판은 저항을 가지고 있으니까 전류가 흐르면 열 에너지가 발생하죠. 그러면 처음에 여기 있던 그래비테이셔널 포텐셜 에너지가 일부 내려오면서 열 에너지로 빠지고, 이쪽으로 갔을 때 또다시 열 에너지로 빠지고 하면 이제는 점점 진동이 감소를 하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걸 우리 예상할 수 있어요. 그럼 그 진동을 되도록이면 감소시키는 방법은 다음 같은 것에다가 톱으로 혹은 전기칼로, 레이저로 이렇게 빛처럼 만들어요. 머리 빗는 빛처럼. 이렇게 해놓으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다 붙어 있으면 이렇게 흐를 전류가 이제 이렇게 흐르려다가 가니까 못 가죠. 이제 못 흐르니까 틀림없이 이 안에 작은 곳에서만 이렇게 소용돌이 전류가 흐르면서 전류가 훨씬 더 적게 흐르게 되죠. 왜냐하면 지나가는 경로가 훨씬 더 작아지니까. 그래서 뭐냐면 잃는 열 에너지로 방출되는 잃는 열 에너지가 이거 다음과 같이 이걸 그어 놓은 것보다 덜 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나오면 훨씬 더 오랫동안 진동을 할 수 있는 걸 우리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걸 이용해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보통 사람들한테 재미있게 다음 같은 인덕션을 배우면 재미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러분들이 청량열차 놀이공원에 가서 롤러코스터를 타면 올라갔다가 부르르르르르르르 싹 와서 쓰죠. 놀랍게 와서 서는데 이렇게 딱 와서 쓸 때 보면 여러분들 끽 소리 나거나 아니면 뭐 인디아나 존스에 나오는 영화처럼 불꽃이 막 튀거나 이러지 않고 탁 쓰죠. 어떻게 그렇게 쓸까? 브레이크를 잡는데, 그 보면 롤러코스터 밑에 커다란 구리 기둥이 있어요. 구리판이 있어요. 그리고 들어오기 전에 강한 자기장을 거기다 걸어놔요. 그래서 지나가면 이 롤러코스터에 생기는 그 밑에 있는 구리 바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전류가 흘러서 에디 커런트가 흘러서 열이 나죠. 그래서 오는 운동 에너지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면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부드럽게 서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나는 요새 최근 새로 지은 아파트는 그런가? 내가 실제로 본 거는 용평에 가서 스키를 타러 갔다가 본 건데, 거기 이렇게 있는 집에 보면 소위 인덕션 히터, 이런 거 혹시 들어봤는지 몰라. 인덕션 히터라고 본 적 있어요? 보면 장작불도 아니야, 가스불도 아니야, 전기도 아니야. 밑에 이렇게 까만 유리창이 있고 거기다 냄비를 올려놓고 전기를 틀면 좀 있다가 그 안에 있는 물이 끓죠. 그게 보면 손을 대면 뜨겁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가열을 하냐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다음과 같은 원리를 이용해요. 뭐냐면 그 판 위에 마그네틱 필드를 걸게 만들어 놓고, 이 위에 이게 냄비라고 생각해 보면 마그네틱 필드가 가만히 있으면 플럭스가 변화가 없죠. 그러니까 교류로 마그네틱 필드를 막 변화시켜요. 마그네틱 필드를 변화시키면 이건 가만히 있지만 이걸 통과하는 마그네틱 플럭스는 계속 변화하죠. 그러면 그 변화를 방해하기 위해서 여기 전류가 흐르죠. 그래서 열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면 이거는 보통 우리가 장작불이나 가스불이나 이런 걸로 하면은 밑에서 열을 가해서 냄비든 그 안에 있는 거든 전부 다 가열을 하는데, 여기 있는 거는 냄비에 전류가 흐르게 해서 열 에너지가 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걸 가열을 하죠. 따라서 돌솥 비빔밥은 못 해 먹어요. 여기서. 왜냐하면 전류가 흐르지 않으니까. 오케이. 그래서 우리 이제 점점 생각을 과감하게 발전을 시키면, 조금 아까 우리 본 것처럼 회로가 있는 도선으로 만든 회로를 생각했다가 구리판을 생각했는데, 우리 그럼 이 앞으로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는 곳에서 회로를 아예 없애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는 걸 생각해 봅시다. 점점 인생이 재밌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다음 같은 똑같은 시스템이에요. 물론 이게 동그랗게 그랬지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들어가는 걸로, 가만있어, 유도 전류가 이렇게 흐르려면 이렇게 나오려고 하는 거니까 이쪽으로 들어가는 걸로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증가한다고 치면, 그러면 여기 이렇게 빨갛게 도선을 만들어주면 인듀스드 EMF가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전류가 흐를 거라 이거예요. 그죠? 회로가 빨간 원으로 된 게 도선으로 만든 회로라고 하면, 다음과 같은 데서 마그네틱 필드가 안쪽으로 계속 증가하면, 들어가는 방향으로 증가하면 그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인듀스드 EMF가 전류가 이렇게 흐를 거라는 거죠. 도선을 빼면 무슨 일이 벌어질 거냐 이거예요. 도선을 빼면
여기 전류가 흐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 있는 전하가 움직인다는 거죠. 전하가 움직이려면 어떻게 되나? 힘을 받아야 되죠. 더군다나 우리 보면 포텐셜 기존 EMF에서 가면 틀림없이 여기랑 일렉트릭 필드 포텐셜 디퍼런스가 있으면 당연히 일렉트릭 필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여기로 이렇게 놓으면은 일렉트릭 필드가 있기 때문에 거기다가 도선을 놓으면 일렉트릭 필드 안에 있는 도선 안에 있는 전하가 힘을 받아서 움직이는 거죠. 그래서 도선을 빼면, 회로를 빼면 우리 무슨 일이 벌어진다고 생각할 수 있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induced EMF, 다시 말하면 induced electric field가 생긴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이건 도선이 있는 회로가 있느냐 없느냐랑은 전혀 회로의 존재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우리 일렉트릭 필드와 마그네틱 필드 사이의 관계를 얘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일렉트릭 필드가 유도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로를 없애고 보면 여기 있는 전하들은 전부 다 이렇게 힘을 받을 테니까, 그래서 이렇게 원운동을 할 테니까 다음과 같은 일렉트릭 필드가 원운동을 이렇게 서클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주어지는, 다른 방향으로 주어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우리 이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시미트리가 뭐가 있냐면 이 점을 중심으로 회전을 하는 거에 대해서 시스템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일렉트릭 필드는 반드시 요 가운데 중심을 해서 다음과 같은 원에 접하는 방향으로밖에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time varying magnetic fields induces electric field. 시간에 따라서 변하는 마그네틱 필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유도한다는 거죠. 그 일렉트릭 필드 안에 도선의 회로가 연결이 되면 induced EMF를 만들어내고 induced EMF가 바로 전류를 흐르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회로를 없이 생각하면, 처음에 파라데이 법칙을 얘기할 때는 회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회로가 없어도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하면 그 점에서 일렉트릭 필드가 유도된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파라데이의 법칙을 다시 한번 포뮬레이션을 하면 전하 Q0가 아까 본 것처럼 반지름이 R인 원을 한 바퀴 돌 때 유도된 전기장에 대해서 한 일은 당연히 EQ0죠. EMF가 EQ0. EQ0는 EQ0 거기다가 한 일은, 전기장의 한 일은 Q0 곱하기 2, 요거 항상 두 개가 평행이라는 거, 방향은 항상 원에 접하는 방향이었으니까 Q0 곱하기 2에다가 2파이 R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으니까 우리 뭐지? 이게 EQ라고 Q0라고 나오면 E는 EMF는 2파이 R 곱하기 2예요.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고, 이걸 아까처럼 한 바퀴를 돌았으니까 한 바퀴를 돌았을 때 그럼 한 일은 요거를 한 바퀴 돈 걸로 하면 Q0 E.ds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죠. 요게 뭐냐면 F가 Q0 곱하기 2니까 요게 뭐랑 같냐면 이제 이 Q0랑 같다는 거죠. 이게 바로 앞에서 한 얘기를 다시 간단하게 식으로 쓴 거죠. 이건 한 경로에 대해서 봤지만 이건 닫힌 경로에 대해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았을 때 한 일이니까. 그래서 보면 요 양변을 비교해 보면 E는 induced EMF는 그 점에서 한 바퀴 돌았을 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럴이랑 같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처음에 파라데이 법칙은 유도된 기전력은, 유도된 EMF는 마이너스 d5b dt라고 했는데 induced EMF는 회로가 있을 때만 그렇다 그랬죠. 회로가 없을 때는 그 EMF를 다음과 같이 한 바퀴 돌았을 때 E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로 바꿔 쓴 다음과 같은 게 회로에 무관한 파라데이의 법칙을 쓴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점점 일반화를 할 수 있어요. 오케이. 근데 한 가지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돼요.
뭘 조심해야 되냐면 우리가 일렉트릭 포스도 원래는 쿨럼의 법칙에서 나왔으면 우리 R제곱분의 1, 포인트 차지인 경우에는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경우인데 R제곱분의 1에 비례하는 경우는 중력과 마찬가지로 컨서버티브 포스예요. 컨서버티브 포스에 대해서 원래 시작한 점에서 한 바퀴 이렇게 돌아오면 여기다 Q를 곱하면 한 힘이죠. 컨서버티브 포스를 한 바퀴 돌면 한 일은 0이 돼야 되죠. 컨서버티브 포스인 경우는 그렇죠. 근데 안 그렇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보면 뭐냐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일렉트릭 포텐셜 디퍼런스는 A에서 B까지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라인 인테그랄에 마이너스 4를 붙인 거였죠. 근데 우리 이거를 한 바퀴 돌리면 A랑 B가 같다는 거 한 바퀴를 돌리면 포텐셜 디퍼런스가 0이 돼야 되죠. 포텐셜 디퍼런스가 0이 되면 인듀스드 EMF가 생길 수가 없죠.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포텐셜 디퍼런스를 이렇게 다 한같이 뽑으면 이상한데. 그래서 보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 위에서 본 것처럼 이게 0이 아니라는 거는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에서 생기는 포스는 컨서버티브 포스가 아니에요. 컨서버티브 포스가 아니면 거기에 해당되는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없어요. 자, 그래서 그럼 언제만 그걸 정의할 수 있냐?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생긴 실제로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생긴 일렉트릭 필드만 컨서버티브한 필드예요. 굉장히 복잡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럼 가장 쉽게 생각하면 이 공간에 일렉트릭 필드가 이렇게 있으면 그 일렉트릭 필드는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는 주위에 있는 일렉트릭 차지들 때문에 만들어진 일렉트릭 필드랑 마그네틱 필드가 변화된 유도된 일렉트릭 필드가 합한 걸 거예요. 일렉트릭 필드라는 건 다 두 개를 더해야 되니까. 그러면 포텐셜 디퍼런스는 어떻게 구하느냐? 그 중에서 somehow 마그네틱 필드가 변해서 시간에 따라서 변해서 생기는 induced 일렉트릭 필드는 포텐셜 디퍼런스라는 걸 정의할 수 없으니까 그건 포텐셜 디퍼런스를 정의할 때 그걸 빼고서 우리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항상 일렉트릭 필드에 대해서 항상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냐? 아니라는 거죠.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만들어진 일렉트릭 필드만 일렉트릭 포텐셜을 정의할 수 있어요. 따라서 이게 0이 아니라는 게 그리 놀라운 일은 아니죠. 단지 언제만 그러냐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일 경우에만 다음과 같은 한 바퀴 돌아왔을 때 이 인테그랄이 반드시 0이 될 필요는 없다는 거죠. 오케이. 우리 여러 가지 얘기를 했으면 우리 이제 문제를 풀어봐야죠. 무슨 문제를 풀어보냐면 아까랑 똑같은 문제예요. 뭐냐면 요 반지름이 R이고 그 다음에 시간에 대해서 변화가 0.13 테슬라 per second로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죠. 이렇게 늘어나고 있나? 아, 이상한데? 크기가 그렇다는 건데 이렇게 늘어나는 걸 맞지? 이렇게 늘어나는 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다음 같이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 일렉트릭 필드가 반지름이 R인 것에서 이렇게 동심원을 그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보면 일렉트릭 차지에 의해서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의 필드 라인을 그리면 그건 항상 플러스에서 나가서 마이너스에 가서 들어가죠.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는 차지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플러스 차지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죠. 시작하면 반드시 자기 자신에서 끝나야 돼요. 끝날 수 있는 차지가 없이 끝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폐곡선을 만드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필드 라인이 폐곡선을 이루었다는 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라는 걸 뜻해요.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일렉트릭 필드가 생기는데 그러면 우리 일렉트릭 필드의 접선 방향 그 다음 우리 이거를 그러면은 라인 인테그랄의 경로라고 생각을 하면 E.ds 요 각각을 ds라고 하면 ds랑 E는
어디서나 서로가 평행이니까 2 곱하기 ds. 반지름 R이 같은 경우에 크기는 전부 다 똑같으니까 2가 바깥으로 나오면 요게 파라데이 법칙이었는데 요게 바로 2 곱하기 2파이R로 주어지고, 플럭스는 그럼 왼쪽을 계산해야 되는데 왼쪽은 5B는 B 곱하기 파이 R 스퀘어드. 그래서 여기서 요걸 집어넣으면, 그냥 집어넣으면 헷갈리니까 우리가 식을 좀 더 쓰면 요거에 대한 시간에 대한 변화, 파이 R 제곱은 시간에 대해서 변하지 않으니까 그대로 쓰고, dvd 크기만 보면 우리 방향은 아니까 이게 2 곱하기 2파이 R. 그래서 2는 R이 하나 없어지고 dvdt 다음 것 같이 주어지죠. 물론 이게 반지름 R이 라지 R보다 작을 경우에 그렇죠. 이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게 되냐면 플럭스가 스몰 r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b 곱하기 파이 r 제곱이죠. 멀리 나가도 여기밖에 없으니까 요걸 집어넣으면 어디다 집어넣으면 돼?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그러면 이게 이게 파이 r 제곱이 되는 건가? 그렇죠. r 제곱이 되는 거죠. 우리 위에 걸 집어넣으면 밑에 있는 경우에는 파이 r 제곱 dvdt 가 2파이 r 곱하기 2니까 양변에서 2분의 r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고, 물론 여러분들이 이거를 r에 대한 함수로 그리면 어떻게 주어지냐면 크기는 안에서는 비례하고 바깥에서는 r분의 1인데 스몰 r이 라지 r일 땐 같으니까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죠. 그래서 사실 생각해보면 굉장히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왜 놀라운 일이 벌어지냐? 마그네틱 필드는 요 안에 로컬라이즈 된 곳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변하면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는 여기서만 생기는 게 아니라 여기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생기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마그네틱 필드가 한쪽에서 변하면 멀리 떨어진 곳에서도 인듀스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음 같은 사실이 나중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많이 벌여주는데, 그래서 뭐냐면 우리 드디어 마그네틱 필드에 대해서 얘기를 했으면, 우리 커패시터인 경우에 커패시턴스를 정의한 것처럼 마그네틱 필드를 저장할 수 있는 회로 요소를 보면 우리 마그네틱 필드를 일정한 공간에 만들어 로컬라이즈 되게 만드는 회로 장치를 인덕터라고 불러요. 마그네틱 필드를 저장을 하는데 그 안에 마그네틱 필드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인덕턴스를 보는데 그 인덕턴스는 어떻게 보냐면, 우리 어떤 회로가 있다고 칩시다. 회로가, 그게 가장 쉬운 거는 원형 고리가 하나 있을 수도 되겠고, 아니면 이렇게 솔레노이드가 있다고 쳐도 되고, 우리 다음 같은 회로가 있다고 치면 하나, 처음부터 여러 개 있으면 복잡하니까 하나 있다고 치면 전류가 I가 흐르면, 우리 지금 관심 있는 건 뭐냐면 전류가 흐르면 당연히 저게 마그네틱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내는데,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러면 요 회로를 지나는 마그네틱 필드가 물론 전 공간에 다 퍼져 있지만 우리가 관심 있는 건 요 안을 지나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얼마냐를 우리가 관심 있는 거예요. 이 마그네틱 필드의 플럭스는 당연히 저 흐르는 전류에 비례하겠죠. 왜냐하면 나오는 마그네틱 필드가 전류에 비례하니까. 따라서 두 개가 비례하는데, 물론 이게 한 번 감았으면 이렇게 되지만 n번 감으면 한 개 지나가는 플럭스에 n배를 해줘야 되죠. 이게 역시 I에 비례하죠.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렇게 비례로 쓰면 곤란하니까 비례 상수를 집어넣어요.
비례식으로 쓰지 않고 등식으로 쓰고 싶으면 다음과 같이 비례상수로 집어넣은 L을 우리가 인덕턴스로 정의해요. 여러분들이 커패시터인 경우에 패럴렐 플레이트의 이 사이에 일렉트릭 포텐셜을 포텐셜의 차이는 집어넣은 차지에 비례하고 그때 비례상수를 커패시턴스라고 놓는 거랑 아주 비슷한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이 인덕턴스는 전류 I를 흘렀을 때 그 회로를 지나가는 플럭스를 전류 I로 나눈 양으로 정의를 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 새로운 양을 도입을 했으니까 당연히 단위 SI 유닛을 보면 1 헨리, 물론 대문자로 쓰면 사람 이름이고 그거를 이렇게 다 쓰기 귀찮으면 캐피탈 H로 쓰고 헨리라고 읽고, 그건 역시 여기서 보면 당연히 플럭스를 이 단위를 다른 단위로 쓸 수 있죠. 이거는 차원이 없는 양이고, 이거는 아까 플럭스니까 테슬라 제곱미터, 이게 웨버죠. 나누기 암페어, 테슬라 제곱미터 퍼 암페어 혹은 웨버 퍼 암페어, 우리 다음과 같이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인덕션에는 사실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가 있는데 어떤 두 가지가 있냐면, 하나는 셀프 인덕션, 하나는 뮤추얼 인덕션이에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셀프 인덕션은 회로가 있어요. 회로에 일정한 전류가 흐르면 여기에 마그네틱 필드, 자기가 만든 마그네틱 필드가 있죠. 여기서 전류를 증가시켜요. 전류를 증가시키면 어떻게 되죠? 이 안으로 들어가는 마그네틱 필드 플럭스가 더 늘어나죠. 따라서 전류를 증가시키는 걸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겨요. 그죠? 다음 같은 경우, 회로에 의해서 생기는 자기 자신의 마그네틱 필드의 변화에 의해서 자기 자신의 전류의 변화가 생기는 경우, 혹은 인듀스드 EMF가 생기는 경우를 셀프 인덕션이라고 불러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우리 아까 제일 처음에 본 파라데이 법칙을 얘기할 때 한 회로처럼 두 개의 회로가 따로 있는 경우, 여기다가 I2라는 전류를 흘리면, 물론 I1이라는 전류가 그러면 여기에서 생기는 마그네틱 플러스도 있지만, 이거가 만들어내는 마그네틱 필드가 이 안으로 지나가죠. 마그네틱 플럭스를 생각할 수 있죠. 여기서 흐르는 전류가 변화하면 마그네틱 필드가 시간에 따라서 변화해서 그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반대하는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생기죠. 그것처럼 주위에 있는 다른 회로의 전류의 변화가 이 회로의 마그네틱 플럭스의 변화를 일으켜서 인듀스드 EMF를 만드는 경우를 뮤추얼 인덕션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태까지 파라데이 법칙에서 처음 자석이나 전자석을 가지고 한 게 전부 다 뮤추얼 인덕션을 우리 얘기한 거고, 우리 오늘 지금 자기 자신의 흐르는 전류의 변화에 의해서 자신의 마그네틱 플럭스가 바뀌어서 인듀스드 EMF가 생기는 경우를 셀프 인덕션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뭐냐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앞으로 회로 같은 걸 볼 때는 옆에 이렇게 있는 경우도 있지만, 되게 회로 하나 자체로의 셀프 인덕션에 대해서 먼저 계산을 하고 뮤추얼 인덕턴스에 대해서도 우리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 커패시터를 봤을 때는 여러 종류의 커패시터에 대해서 커패시턴스가 얼마냐 꼭 물어본 것처럼, 이제도 여러 종류의 그 회로에 대해서,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회로에 대해서 인덕턴스가 얼마냐고 물어보는 질문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보면 제일 먼저 쉬운 게 솔레노이드. 솔레노이드는 뭐냐면, 길이가 얼마야? 길이를 잘 봐야지. 길이가 이렇게 돼 있고, 단위 길이당 n번, 스몰 n번 감았다고 칩시다. 코일에. 그럼 다음 같은 곳에 인덕턴스를 어떻게 계산하냐 하면, 뭐냐면 여기 전류를 흐르게 해요.
처음에 우리 커패시턴스를 계산할 때 우리 어떻게 했었죠? 일단 Q-Q를 놓고 생기는 일렉트릭 필드를 계산한 다음에 일렉트릭 필드에 의해서 한쪽 점에서 다른 쪽 점까지 포텐셜 디퍼런스를 계산해서 포텐셜 디퍼런스가 Q랑 비례하는 식이니까 그 비례상수에서 커패시턴스를 끄집어낸 것처럼 여기서도 솔레노이드가 있으면 이거의 인덕턴스가 얼마냐? 전류 I를 흘려요. 전류 I를 흐르고 이 안에 지나가는 플럭스가 얼마인가를 보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면 전류 I를 흐르면 우리 다음과 같이 잡은 거는 우리 전형적인 뭐죠? 암페어 법칙인가? 에서 마그네틱 필드를 구하기 위한 암페어 룹을 전형적으로 다음과 같이 만들면 우리 B를 구할 수 있죠. 여기서 B 곱하기 H가 요 안에 들어가 있는 전류 뮤제로 곱하기 I랑 같으니까 우리 그거를 쓰면 먼저 B를 구해야 되죠. 여기 써있네. 그게 바로 뮤제로 곱하기 IN이었죠. 왜냐하면 BH 여기서만 A, B 사이에서만 플럭스가 있으니까 이게 뮤제로 I. 그 다음에 감겨져 있는 횟수가 N 곱하기 H죠. 그래서 우리 B가 뮤제로 IN이라는 사실을 알고 그 다음에 우리 플럭스는 그러면 여기서부터 요 안에 있는 요거를 보면 물론 전체를 다 봐야 되는데 전체를 다 봐 결국 마찬가지 얘기인데 그게 뭐냐면 N5B는 우리 H를 여기로만 잡지 않고 이 전체를 잡아도 되죠. 전체를 이렇게 잡은 걸로 생각해 봅시다. 지금 그림이 좀 이상하게 돼 있지만 우리 이렇게 잡으면 돼요. 그래서 뭐 역시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보면 그러면 여기를 지나가는 플럭스는 솔레노이드를 지나가는 플럭스는 전체 감은 게 N번 5B는 요거는 뭐냐면 한 회로에 지나가는 거에 NH번 요게 바로 전체가 H면 NH가 바로 라지 N이죠. 그래서 BA A는 면적이고 우리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여기다가 B 대신에 뮤제로 IN을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나? 뮤제로 IN을 집어넣으면 나 왜 이렇게 헷갈려가고 있나? 여기서 우리 보면 되죠. 내가 이걸 H로 여기다 H를 써서 그렇죠. 요걸 L로 쓰 이걸 H라고 하면 되지. 그러면은 NHBA 요거 NHBA B가 뮤IN 뮤제로 IN A 요게 바로 N5B고 밑에 I로 나눠주면 I가 상관이 없이 되니까 뮤제로 H N제곱 A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래서 뭐냐면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주어지는데 우리 뭐냐면 단위 길이당의 인덕턴스를 보면 뮤제로 N제곱 곱하기 A로 주어지죠. 그래서 보면 우리 지난번에 커패시턴스는 엡실론 0 곱하기 어떤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으로 우리 얘기했었죠. 인덕턴스는 여러분들이 쉽게 기억하는 거는 뮤 제로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이라는 걸로 생각하면 돼요. 그럼 과연 그런가 봅시다. 여기서 요 양은 면적에다가 이거를 곱하면 H를 곱하면 부피가 되죠. 길이의 3승의 차원을 가지죠. 근데 N이라는 게 단위 길이당 횟수니까 횟수는 차원이 없고 단위 길이니까 이게 바로 L제곱분의 1이죠. 그래서 L제곱분의 1에다 L의 3승을 곱하면 뮤0 곱하기 L의 차원을 가지고 있는 양이라는 거를 알 수 있죠. 그래서 우리 다음과 같이 우리 볼 수 있다 이거예요. 토로이드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 그냥 넘어가면 안 되지. 토로이드의 경우에는 이거의 인덕턴스는 어떻게 구하나? 어떻게 하라 그랬지? 일단 I를 구하라 그랬죠. I를 흐르면 암페어 룹을 이렇게 R만큼 잡으면 B가
2파이 r b가 뮤 제로 i n이었는데 나누면 2파이 r분의 뮤 제로 i n이죠. 자, 그 다음에 어떻게 계산하냐면 n phi b는 n은 전체 감은 횟수, phi b는 phi b 하나 흐른 것에 대해서 계산을 해야 되죠. 근데 이때부터는 이렇게 마그네틱 필드가 유니폼하지 않기 때문에 이 단면이 이걸 이렇게 잘랐을 때 이 단면이 동그라면 여기서부터 반지름이 이렇게 주어져 있다고 생각하면, 그러면 마그네틱 필드가 이만큼도 요 부분에서 dr만큼 되어 있는 곳에서 요 부분에서 마그네틱 필드가 같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요 에어리어에다가 요거를 곱한 다음에 이걸 전부 다 적분을 해줘야 되죠. 그래서 생긴 단면이 어떻게 생기냐에 따라서 굉장히 복잡해요. 그래서 우리 원으로 생각하면 너무 복잡하지만 우리 단면이 직사각형이라고 생각해 봅시다. 단면이 직사각형에다가 이렇게 굴러서 이렇게 감을 수 있죠. 그래서 안에 반지름이 A, 바깥의 반지름이 B 라고 하면 마그네틱 플럭스를 계산할 수 있죠. 어떻게? 여기서부터 x만큼 떨어진 곳에서 dx인 곳에서 이 부분의 마그네틱 플럭스는 d5b는 특별한 토로이드의 모양이 있어야만 우리 결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경우도 물론 복잡하지만 계산을 할 수는 있어요. 여러분들이 쉽지는 않지만 적분을 할 수 있지만 우리 강의 시간에 그런 게 복잡한 계산으로 피직스를 더럽힐 수는 없으니까, 이렇게 하면 길이는 요게 h라고 하면 높이가 h dx, 그 다음에 뮤0 i n 2파이, 이게 얼마냐? a 플러스 x분의 1이네.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그러니까 phi b는 2파이분의 뮤0 i n h 인테그랄 a부터 b까지 a 플러스 x dx, 이거는 뮤0 i n 2파이 h log a 플러스 b에서 얼마야? 이상한데? a 플러스 b면 x가 0부터 b 마이너스 a까지인데, 그죠? 0부터 b 마이너스 a면 b 나누기 a죠. 다음 것이 주어지죠. 여기다가 n을 곱하면 뮤0 i n 제곱 2파이 h log a분의 b가 li니까 여기다가 i를 없앤 요 양이 l이 되죠. 그래서 우리 보다시피 표현은 복잡하지만 log a분의 b는 차원이 없는 양이고 n도 차원이 없는 양이니까 뮤0 곱하기 길이의 차원을 가진 양을 알 수 있죠. 그 다음에 재미있는 사실은 인덕턴스는 토로이드도 그렇고 솔레노이드도 그렇고 감은 횟수, 이건 뭐 단위 길이당이지만 다 감은 횟수의 제곱에 비례해요. 감은 횟수의 제곱에 비례하는 이유는 여기서 우리 잘 봤듯이 마그네틱 필드가 감은 횟수에 비례하고 그게 마그네틱 플럭스에 들어오는 거죠. 감은 횟수가 여기 또 있죠. 그 감은 횟수가 2번 나타나서 항상 n제곱에 비례해요. 오케이. 자, 그래서 우리 그거에 대한 얘기는, 인덕턴스를 구하는 얘기는 우리 다 했으니까 우리 셀프 인덕턴스에 대한 예를 살펴봅시다. 셀프 인덕턴스는 뭐냐면 우리가 회로를 연결하는 거죠. 이제 회로는 이런 다음과 같은 솔레노이드처럼 생기는 마그네틱 필드를 만들어주는 건 심볼로 이렇게 꼬불꼬불하게 만들어주고, 여기 인덕턴스 L을 놔주면 회로의 엘리먼트로 다음과 같이 쓰고,
여기다가 이렇게 전류를 흘러요. 그러면 처음에 여기 전류가 흐르면 처음에 닫는 순간 여기 스위치가 있다고 생각해서 스위치를 닫는 순간 전류가 확 흐르면 이 안에 마그네틱 플럭스가 증가해서 증가하는 걸 반대 방향으로 유도 전류가 흘러서 흐르는 전류를 막죠. 그랬다가 오랜 시간이 지나면 마치 없는 것처럼 그냥 전류가 흘러요. 그 커패시터는 처음엔 전류가 흐르지만 여기 전하가 점점 쌓이면 결국 전류가 안 흐르지만 이거는 처음에는 전류가 안 흐르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게 없는 것처럼 그냥 전류가 계속 흐르는 거죠. 스테디하게. 그래서 우리 보면 다음과 같은 곳에서 전류가 증가하면 어떻게 되죠? 전류가 증가하면 전류가 이렇게 그림을 잘 봐야지. 전류가 이렇게 흐르는 거니까 이쪽으로 가는 게 증가하면 이쪽으로 가는 마그네틱 플럭스가 점점 증가하죠. 증가하면 증가하지 못하게 인듀스드 EMF가 생기는데 어떻게? 반대 방향으로 인듀스드 EMF가 생깁니다. 이쪽으로 늘어나면 인듀스드 EMF가 반대하는 방향으로 줄어들면 늘어나는 방향으로 반대 방향으로 생기겠죠.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면 우리 역시 이거 아까 인덕턴스의 정의를 본 얘기고 인덕턴스에 의해서 생기는 포텐셜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게 파라데이의 법칙이었으니까 마이너스 d phi dt 여기서 보면 n phi b가 우리 li로 썼으니까 우리 여기다 li를 집어넣으면 회로인 경우에 l은 그 인덕터가 어떻게 생겼느냐에 의해서 결정되는 양이니까 시간에 의존하지 않으니까 바깥으로 끄집어내면 마이너스 l di dt로 쓸 수 있어요. 부호가 이렇게 된다는 걸 잘 알아야 되죠. 물론 di dt의 부호에 따라서 방향은 어떻게 되는지 헷갈리지만 우리 다음과 같은 형태로 이 L을 쓰기로 한다 이거예요. 이렇게 왜 쓰느냐? 이제 서킷에다가 집어넣으려고 그러죠. 지난번에는 우리 RC 서킷을 했지만 우리 이번에는 저항과 인덕터를 연결한 RL 서킷을 볼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또 궁금하죠. 그러면은 LC 서킷은 어떤가? 그것도 볼 거예요. 그러면 RLC를 다 넣은 서킷은 어떤 건가? 그것도 볼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걸 하기 전에 우선 RC 회로를 봤으니까 우리 이번에는 RL 회로를 보자 이거예요. RL 회로는 어떻게 되냐면 여기다가 배터리를 연결하고 저항을 놓고 인덕터를 놓은 다음에 스위치를 A에다 연결하는 순간 어떻게 되죠? 전류가 0이었다가 전류가 막 늘죠. 그럼 전류가 늘지 않는 방향으로 인듀스드 EMF가 생기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이 지난 다음에는 그 막지 못하니까 계속 이제 전류가 흐르다가 이제 이거를 일로 딱 바꿔요. 바꾸면 물리적으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전류가 흐르는 게 줄어드니까 계속 흐르도록 인듀스드 EMF가 생기죠. 그러다가 결국은 전류가 흐르지 않게 되는 다음과 같은 경우를 보는데 우리 그래서 처음에 A로 연결한 경우를 살펴봅시다. 연결하는 순간 우리 역시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쓸 거예요. 키르히호프의 법칙을 쓸 때 아까 인덕터에 의한 포텐셜을 우리가 계산을 했으니까 여기서부터 시작해요. 어디서부터 시작할까? 여기서부터 시작할까? 이렇게 가면 마이너스 IR 이렇게 가면 우리가 전류가 이렇게 I라고 흐른다고 할 때 아까 EL이 마이너스 L di dt란 건 뭐냐면 여기서랑 이렇게 올 때 마이너스 L di dt만큼 변한다는 거죠. 마이너스 IR 이쪽 방향으로 내려올 때 전류가 흐른다고 할 때 마이너스 L di dt 더하기 2가 0이죠. 이걸 전부 다 이쪽으로 이걸 I의 비례한 양을 전부 넘기면 L di dt 플러스 Ri는 2예요.
불쾌하게도 다시 미분 방정식이 생기기 시작했죠. 그렇지만 처음 RC 회로에서 나온 미분 방정식을 볼 때보다는 훨씬 더 덜 불편하죠. 왜? 똑같은 방정식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 할 수 있는 방법은 우리 잘 아는 것처럼 이걸 0으로 놓았을 때의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0으로 놓았을 때는 어떻게 되죠? 두 개가 서로 비례하니까 엑스포넨셜 함수여야 되는데 그건 틀림없이 요거에만 이렇게 돼야만, 요 형태가 돼야만 L을 di dt라면 L 마이너스 L분의 R이 나오는데 L을 곱하면 R이 되니까 마이너스 R 더하기 R, 그래서 0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호모지니어스 솔루션. 그 다음에 특별한, 이게 2가 있을 때 솔루션은 특별한 거 아무거나 우리 하나 구하면 된다 그랬어요. 아무거나 뭐냐면 제일 쉬운 거, i가 상수인 거, 상수는 0이잖아. 그럼 i가 R분의 2네. 그래서 R분의 2. 그 다음에 더하기 어떤 상수 곱하기 요건데, t가 0일 때 i가 0이어야 되니까 t가 0일 때 i가 0이 되도록 다음과 같이 결정했죠. 교수님 이게 무슨 말인지 하나도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이 방정식의 솔루션은 이거예요. 왜냐하면 집어넣어보면 성립하고 t가 0일 때 i가 0인 양이죠. 우리 다음과 같이 주어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 RC 회로에서 차지가 커패시터에 저장된 것과 아주 비슷한 모양의 전류가 바로 그 형태의 시간에 대한 의존성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도 보면 이 엑스포넨셜 함수의 요 지수 엑스포넌트는 차원이 없는 양이어야 되니까 R 곱하기 T 나누기 L이 차원이 없으려면 R 나누기 L이 시간의 역수여야 되겠죠. 다시 말하면 L 나누기 R이 시간의 차원을 가져야 된다 이거예요. 우리 그걸 생각해보면 L이 헨리, SI 유닛에서는 저항이 옴, 헨리 퍼 옴. 요거는 어디서 썼냐면 요게 뭔가 헨리 여기서 여기 있네. 요거는 어떻게 썼냐면 요게 헨리에다가 전류를 곱하면 암페어는 헨리에다 전류를 곱한 건 요걸 dt를 놓으면 요게 포텐셜이니까 볼트에다 세컨드를 곱한 거랑 같고, 요건 V는 IR에서 요건 볼트는 요거의 단위는 암페어 옴이니까 이걸 쓰면 이게 그냥 곱한 거 1이 되는 양이에요. 근데 다른 거 있으면 여기 있는 옴과 여기 있는 옴이 캔슬이 되고 H 사라지고 A 사라지고 V 사라지고 세컨드가 나와서 우리 역시 이 L을 R로 나눈 양은 시간의 차원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고, 그 커패시터일 경우에는 타임 컨스턴트가 RC, 여기서는 타워 L은 R분의 L로 주어지는 전형적인, 다시 말하면 감소했을 때 예를 들면 처음 전류의 1-1/2에 해당되는 값이 도달하는 시간 얼마인가 하면은 t가 1일, 요게 1일 때니까 그게 바로 타워 L에 해당되는 양이죠. 그래서 우리 그려보면 흐르는 전류 다음과 같이 주어지죠. 흐르는 전류가 있으면 그럼 그 다음부터 물어보는 게 뭐가 있냐면 각 회로 요소에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는 얼마냐? 여기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여기 걸리는 일렉트릭 포텐셜 어떻게 구하죠? 저항에 걸리는 포텐셜은 IR이에요. 자, 그래서 이거는 1-e to the -RT 이렇게 쓰면 되죠. 그래서 우리 이거는 처음에는 이 t가 0이었을 때 0, 그래서부터 t가 무한대로 갈 때 이게 0이니까 2로 접근하는 다음 같은 형태가 있죠. 이게 VR이죠. VL은 인덕터에 걸리는 거는 아까 뭐라 그랬죠?
마이너스 L di dt라 그랬죠. 이걸 계산을 해야 돼요. i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해야 되죠.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마이너스 붙고 마이너스 서로 상쇄가 되고 마이너스 r L분의 2 e to d 마이너스 rt 오버 L 다음 거가 이게 맞나? 부호가 하나 둘 셋 오케이 맞죠? 그렇지만 우리 그거의 크기만을 보면 저거를 절대값을 찍은 크기만을 보면 여기서부터 엑스포넨셜리 감소하는 다음 것은 커런트만 구하면 일렉트릭 포텐셜의 차이를 다음과 같이 구할 수 있어요. 오케이. 이건 아까 0인 경우를 했고 자 그래서 하려고 했던 시간이 거의 다 됐네. 그래서 우리 마그네틱 필드에 저장된 에너지는 다음 시간에 하고 우리 이번 시간에 배웠던 거는 RC 회로와 아주 유사한 인덕턴스가 있는 경우 RL 회로인 경우 전류 그 다음에 각 회로에 있는 포텐셜 디퍼런스가 어떻게 되는지를 봤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요 인덕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보고 29장을 끝내도록 합시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어요.